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헬기를 많이 하시더니 네네. 이번엔 중국제 공격 헬기가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LAH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우리 LAH는 중국의 소형 공격 헬기인 Z19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 제조업체 관계자는 자존심이 상하니 제발 Z19하고 좀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사실 체급이나 무장면에서는 비슷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LAH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소형 공격 헬기 Z19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먼저 원형이 되는 Z9W 무장 헬기부터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중국의 하얼빈사는요, 이게 하얼빈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하얼빈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 그룹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 프랑스 에어로스파티알레, 현재 유럽콥터죠. 여기하고 이제 AS365N1 돌핀2 헬기를 Z9이라는 제식명으로 면허 생산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래서 현대적 헬기 제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죠. 이 Z9은 1982년에 최초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92년 1월까지 Z9 범용 헬기 50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형 Z9A100 헬기는요, 1990년 최초 비행에 성공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구성품 중 70%를 국산화한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1995년에요. 최초로 비행한 Z9B, 이거 더 개량형이거든요. 이건요, 무려 90% 정도를 중국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즉, 중국은 우리보다 자체 헬기 개발의 역사가 앞서 있죠. Z9 헬기를 도입해서 현대적 헬기에 운용하기 시작한 중국 육군 항공대는요, Z9 배치와 더불어 근접 지원용 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육군 항공대는요, 러시아의 미르4를 국산화한 Z5 헬기에 로켓포드와 12.7mm 기관총을 탑재한 수준의 무장 헬기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SA342M 가젤도 운용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다 고성능의 본격적인 무장 헬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1986년 11월부터 중국 헬기 디자인 연구소, 보통 이제 603 연구소로 가는데요. 이 603 연구소와 하얼빈사를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Z9W 무장 헬기 시제 1호기가 완성되고요. 1988년 1월에 최초 비행에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년여 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HJ8 대전차 미사일 탑재였습니다. 이 HJ8은요, 개발 단계에서 헬기 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발사 시 충격과 로켓 모터의 화염으로 기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아무튼 Z9W 무장 헬기는요, 전차와 지상 부대를 공격하는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4,100kg, 최고 속도 시속 315km, 항속 거리는 660km였고요. 전투 행동 거리는 100km였습니다. Z9W 무장 헬기의 기체 프레임은 Z9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기체 중요 부분에 7.62mm 탄에 대한 방어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어 박스는 피탄식 오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 구조로 변경이 됐죠. 또한 초속 7m 속도로 지상에 충돌 시 90% 이상의 확률로 승무원이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AH-1 코브라는요, 초속 13m에서 충돌 시 95%의 생존율을 보장합니다. Z9W는요, 전방의 병렬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후방에 전자장비의 조작 관리 요원 등 모두 3명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스터비윙 좌우에 1개씩 모두 2개의 파일런을 장착하고 있죠. 무장은 아까 말씀드린 가시성 지령 유도 방식의 HJ8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성 지령 유도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수가 계속해서 표적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따라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또한 23mm 기관포 포드, 12.7mm 중기관총 포드, 그 다음에 HF-7D 7연장 90mm 로켓 포드와 HF-25 25연장 57mm 로켓 포드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HJ8 대전차 미사일은요, 최대 사정거리가 3000m입니다. 관통력은 균질 아변 강판 기준 800mm죠.
엔진은 중국이 개발한 734마력을 발휘하는 WA9A 터보샤프트 엔진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제 오리지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Z9W 무장 헬기는 중국 육군 항공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였지만 범용 헬기인 Z9을 베이스로 개발한 만큼 근본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피탄 시 방어력에 취약했고요. 열 영상 센서가 없어 야간 공격 능력도 제약이 컸죠. 이에 중국 육군 항공대는 야간 공격 능력을 가진 성능 향상형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5년부터 중국 육군 항공대에 배치된 Z9WA죠. Z9WA는요, 관통력이 향상된 HJ-8의 개량형 HJ-8E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또한 기수 아래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광학 열영상 레이저 거리 측정 조준 장치로 구성된 TAD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량을 거쳐서 Z9WA는 전천후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재 무장의 증가, 항속거리의 증가 등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그래서요, 파키스탄, 캄보디아, 케냐, 라오스, 가나, 카메론, 볼리비아 등 무려 10개국 이상의 수출을 성공합니다. 그러면 Z19는 언제 나오나요? 네, 1990년대에 중국 육군 항공대는 이미 차세대 공격 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얼빈사는 Z9의 기술을 베이스로 조종실을 텐덤 복자로 변경하는 등의 대폭적인 설계를 변경한 공격 헬기 개발을 중국 육군에 제안했죠. 그러니까 범용 헬기를 베이스로 공격 헬기를 개발하면 개발과 생산 코스트가 감소하면 물론 범용 헬기와 공격 헬기 간의 부품의 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어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과거 미국이 했던 방식, 즉 UH-1과 AH-1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감히 텐덤식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무장 헬기를 운용하고 개량하면서 독자적인 헬기 개발의 토대를 우리보다 앞서서 쌓았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해요. 그런데요, 일단 중국 육군 항공대는 차기 공격 헬기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대형의 Z10을 선정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파치급이에요. 그런데 신형 헬기는요, 기술적 리스크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육군 항공대는요, 하얼빈사한테 Z19 개발도 지속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체를 베이스로 개발하는 Z19 공격 헬기는요,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Z10에 비해서 개발 위험성이 적었죠. 또한 비교적 소형 기체이므로 스카우트 헬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Z19 공격 헬기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개발진들은요, Z10과 Z10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즉, 하이엔드 공격 헬기와 스카우트 헬기 개념 정립에 혼란을 겪은 거죠. 그리고 중국 육군의 우려대로 Z10은 개발에 많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안정된 기체를 바탕으로 개발한 Z19는요,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죠. 그리고 2009년 중반에 CJ1호기가 완성됩니다. 이 CJ1호기는요, 2010년 5월 내지는 7월에 최초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9월 18일에 시험 비행 중 추락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긴 해요. 아무튼 2011년 중국 인터넷에 Z19 시제기에 대한 사진이 공개되었고요.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도 관측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2012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Z19 공격 헬기가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국 육군 항공대에서 Z10과 같이 배치되어 운영 중인 사진을 공개함에 따라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이 범용 기체를 텐덤식으로 설계한 기체가 흥미로운데요. 네, 이 Z19 공격 헬기의 기체 프레임은요, 말씀드린 대로 Z9WA 무장 헬기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공격 헬기로 재설계되면서 조종석이 병렬 복좌에서 텐덤 복좌로 변경이 된 거죠. 승무원의 배치는 전방위 사수, 후방에 조종수가 탑승합니다. 다만 Z19 공격 헬기는요, 기체의 크기가 제한되어서 전후방 좌석의 높이 차이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 조종석의 정면 아래 하부 시계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Z19는 공격 헬기의 좌석 구조를 통해 정면 투영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피격 위험성을 하락시켰습니다. 또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속도 향상에도 영향을 끼쳤죠.
하얼빈사의 자료에 의하면 Z9WA와 Z19를 비교하면 전면 투영 면적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체 소형화와 더불어 프레임의 경량화를 위해서 복합재 사용 범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중량만큼 기체 하부와 조종석 주변에 방탄장갑을 배치해서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방탄장갑은 근거리에서 발사된 7.62mm 기관총탄,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발사된 12.7mm 중기관총탄의 직격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Z19 공격 헬기가 설계 변경으로 기체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동력 계통은 Z9W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4엽의 메인로터와 후부의 페네스트론 등은 Z9W와 공통됩니다. 이 페네스트론이 뭐냐? 여러분 보통 이제 헬기는 그 꼬리에 이제 테일 로터가 있잖아요. 테일 로터가 있는데 이 테일 로터를 마치 덕트 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페네스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최대 출력 848마력을 발휘하는 WZ-A 터보 샤프트 엔진 2개를 탑재하게 되죠. 일부 자료에는 보다 출력이 향상된 1046마력의 WZ-AZ 엔진 2개를 탑재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요, Z9W가 노즈 랜딩 기어와 경납 방식을 채용한 것과 달리 Z19 공격 헬기는 다른 공격 헬기와 마찬가지로 테일 랜딩 기어와 고정식을 채용합니다. 이 고정식 랜딩 기어는 경납식에 비해서 비행 시 공기 저항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 경납하는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지고요. 중량 감소가 가능해요. 또한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만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습니다. 따라서 추락과 같은 하드 랜딩 시에 충격을 기체 전체로 분산해서 기체와 승무원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센서 장비는 어떤가요? 네, Z19 공격 헬기의 항공 전자 장비와 각종 센서는요, 베이스인 Z9WA 장비를 개량해서 개발했습니다. 신형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해서 실시간 전장 정보 수신 능력이 향상돼서요, 네트워크 전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 아래에 전자광합 열영상 센서와 레이저 거리 측정 유도 장치를 가진 센서 터렛을 탑재해 목표의 탐지, 거리 측정, 레이저 유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성은요, Z9WA보다 발전된 글래스형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비행 정보, 센서 정보, 그 다음에 전술 상황, 자체 장비 상황 등이 표시되어 있죠. 또한 목표 탐지와 조준에는 HMS를 사용합니다. 방어 시스템은 레이저 경보 장치, 체프 플레어 발사 장치, 그리고 위협에 따라 디코이를 발사하는 통제형 전자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로터 위에요, 마치 롱보우 아파치와 같은 레이더 돔을 장착한 Z19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표의 수색 탐지, 미사일 유도에 사용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이 궁금한데요. 네, Z19 공격 헬기는 기체 측면의 스터빙에 무장 탑재용의 4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탑재량은 최대 1.2톤의 Z9W와 차이가 없지만 하드포인트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죠. 먼저 AKD-9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헬기 전용의 TY-90 적외선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로켓 포드, 그 다음에 23mm 기관포 포드 등을 탑재합니다. 또한 파일론의 증가 연료 탱크를 탑재해서요, 항속거리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공격 헬기의 기본 무장에 속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이 기수 부분의 기관포잖아요. 우리 LAH나 뭐 코브라나 아니면 아파치 같이. 근데 이 Z19는요, 기체 크기 문제로 고정 무장으로 이 기관포가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무장인 대전차 미사일은요, Z-10 공격 헬기용으로 개발된 AKD-10의 파생형입니다. 그래서 Z19에서 운용을 위해서 좀 소형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AKD-9이죠. 이 AKD-9은 중량은 30kg, 직경은 170mm입니다. AKD-10보다 16kg 정도 가볍다고 하네요. 최대 사정거리는 AKD-10의 7000m보다 감소한 5000m고요. 비행 속력은 마하 1, 유도 방식은 AKD-10과 같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통력은요, 균질 아변 강판 기준 1200mm라고 하네요. Z19 공격 헬기는 2개의 파일론에 AKD-9 대전차 미사일 4발씩 모두 8발을 기본 무장으로 운용을 합니다. 필요하면 4개 파일론에 최대 16발을 장착하고 대전차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쪽에 8발씩 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게 때문에 헬기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8발도 굉장히 솔직히 무리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쪽에 2발씩 4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TY-90 공대공 미사일은 세계 최초로 헬기 탑재를 전제로 개발된 체계입니다. 1998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헬기에 탑재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용이나 보병 휴대용 미사일을 전용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만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사정거리 위력 명중률의 한계가 있고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은 고중량으로 2발 정도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딱 중간 크기의 헬기 전용의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TY-90이 개발된 거죠. TY-90의 개발은 저공에서의 높은 기동성과 체프 플레어 등의 방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체가 대형화되어 있고요. 맨 폐쇄에는 탑재가 불가능한 각종 전자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해서 통상적인 플레어 정도로는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TY-90은 파일런에 2발에서 4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조준은 HMS와 연동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탄두 중량은 3kg으로 헬기에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명중 후 격추율은 80%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레이저 근접 신관을 채용했고요. 최대 속력 마하 2, 최대 기동 하중이 20G, 그리고 최대 사정거리는 6,000m, 최소 사정거리는 500m라고 합니다. 다만 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다는 짓은 뻘짓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사실 아파치도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고 슈퍼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달 수 있습니까? 사이드와인드까지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어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격 헬기를 운영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제공권이 어디에? 우리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제공권이 있는데 적 헬기나 적 항공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 공격 헬기는 뭐에 집중해요? 지상 공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네, Z-19 공격 헬기는 2013년 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생산수가 증가해서 Z-10 공격 헬기와 같이 중국 육군 항공대의 주 전력으로 배치가 진행 중이죠. Z-19 공격 헬기는 기체 크기 차이로 인해 Z-10에 비교해 전체적인 능력이 떨어지지만 형상 덕분에 Z-19의 무장 탑재량은 기존 Z-9W를 크게 상회합니다.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요. 과거와 비교해 분명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Z-19 공격 헬기는 많은 부품을 Z-9과 공통으로 사용함에 따라 육군 항공대에서 대량으로 운용 중인 Z-9의 부품과 각종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고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점은요, 분명 부럽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헬기 개발을 먼저 했느냐 하는 거죠. 꾸준히 국산화율을 높여가며 이미 90년대부터 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은 배양했기 때문에 Z-19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에 비해서 헬기 개발이 많이 늦은 우리로서는요, Z-19를 거울 삼아 우리도 향후 공격 헬기 개발에 있어 좀 더 과감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Z-19 공격 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